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박 2일의 호남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낳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자 이번 호남 일정을 함께했던 분인데요. 정운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정운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방문 일정 전체 일정을 함께하신 겁니까, 의원님도?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좀 그 호남 정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1박 2일 동안이니까 접해본 결과로. 사실 이번 내려가실 때 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첫 지방 방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5.18 발언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만 방점을 두고 다른 정치 행사는 일체하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했거든요. 예, 근데 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좀 진정으로 하고자 해서 재단까지 올라가서 했어야 하는데 일부 거기 어머니 회하고 예. 또 일부 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스크럼을 짜고 있는 바람에 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일부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 우리 김정인 위원장 무릎 사과 이후에 예. 5.18 단체들하고 공법 단체를 계기로 한 25번 이상을 서로 만나서 알다시피 5.18 때 그 유족회 초청으로 저하고 송일정 의원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맞아요. 초청받아서 울림을 주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위기가 이제 올라와서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키자 했는데 그러한 등등이 그냥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그분들도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춤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자면 그 전부가 아니고 전부 대부분은 무대응으로 가자는 어떤 진정한 사과를 하는 거 보자 했는데 또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5.18 민주묘지 그 참배하기 직전에 그 전부터 미리 가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좀 미리 가 계시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셨을 거 아닙니까? 미리 가 계신 게 아니고요. 홍남순 변호사 거기 오셨다가 홍남순 변호사가 5.18의 또 상징적인 인물 아니십니까? 네. 거기 보고 또 5.18 영창에 갔어요. 5.18 4,200명이 구금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장소에 가고 바로 이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5.18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크럼 짜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가서 진정한 상황과는 부딪히더라도 하자. 그래갖고 그냥 강행을 했는데 재단 50m 전방까지 가서 거기에서 공식 입장을 그럼 의원님이 미리 가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윤석열 후보 아니 저요. 예. 저는 전주에서 있다가 저는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계셨기 때문에 좀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죠. 대화를 했는데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5.18 공법단체다 이런 만드는 분들은 거기 전혀 나오지 않으셨고요. 거기에 반대쪽에 있거나 이런 분들하고 거기 있어서 좀 부탁한다 했지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반대쪽 단체라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서 네. 이제 이 막았던 분들이 정치적 그 성격이 너무 뚜렷하고 한쪽으로 쏠린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5.18 단체를 보면 지금 3단체가 이제 공법단체가 되는데 아직도 5월달까지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 내분이 좀 있어요. 내분이 있어서 그 내분에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저희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예?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 말씀하세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희생자분들이라든지 그 유족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격이 아닌 분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면 되지만 또 반대쪽이 있어서 공적으로 공식적인 지금 단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한테 오히려 또 내분을 더 부추길 수도 있고 그래서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건 사과 강제 집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상 저희가 해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화해가 되고 통합이 되고 않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희 진정함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가서 부딪히면서 설득하고 부딪히면서 하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몸소 윤석열 후보가 직접 거기 찾아서 입장을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그냥 서울에서 그냥 할까요? 그러면 거긴데 예. 근데 이제 보통 사과라고 하면 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세세하게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반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윤석열 후보는 아다시피 이 대학생 때 전두환 네. 무기징역까지 재판에 판결을 내린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피신도 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 정신은 5.18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는데요. 그 발언한 것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그 발언에 대해서 진정한 머릿속에 사과를 드립니다 하는 것을 방점으로 얘기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오해를 산 게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말씀.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요. 예. 그 발언이 전두환의 전자만 나와도 그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상처를 받는 분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예로 들어서 뭐 인사 잘하는 거를 얘기했더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순히 전두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분들이 정말 아파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머릿속에 사과를 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엉뚱하게 지금 반드시 맞춤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지 않아도 그 모포의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그 질문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변을 했는데 네. 이게 전라도 말이 빤뜻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빤뜻이. 이게 옳게 바르게. 이게 빤뜻이라는 그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한 거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 말꼬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게 참 너무 민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는 그런 뜻으로 반듯이라고 만약에 썼다면 더 문제인 게 그러면 지금 광주 정신이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그 판단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뭐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5.18 정신은 김대중 정신으로 국민 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데 네.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18 정신을 국민 통합 정신으로 제대로 바로 세워서 나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지금 호남 방문이 호남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전망을 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그러한 과거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네. 이를테면 김종인 무릎사과 이후에 지금 1년 반 동안 노력한 것들이 지금 촘촘하게 참 많이 이제 공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발언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머릿속에 사과를 드려서 이제는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김대중 정신을 받들려 하는 것도 국민통합 정신으로 이렇게 이를테면 승화시키자. 뭐 이런 걸로 나간다는데 광주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끌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 국민통합위원회도 이 선대위 조직으로 포함될 거다 이런 그 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 앞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정함 또 시대 정신인 국민 통합으로 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미래의 정신으로 나가실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통합위원회가 거기에 이제 캠프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당연히 하고 5.18도 지금 공법단체를 지속적으로 빨리 이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과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거를 계속 아픈 마음을 간직하고 해결하면서 방향을 잡고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는데 그거 내 4777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무릎이라도 좀 꿇으라고 조언하지 뭐 조언하시지 그러셨냐 뭐 이런 지금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제 사과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뜻이 다 함축돼서 어떻게 될 수는 없고요. 네. 정말 90도로 해서 어떻게 사과를 이제 행동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해나갈 거냐 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김대중 노벨상 평화기념관에 가서 네. 정말 5.18 정신을 국민 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키겠다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어록이랄지 다 촘촘히 보고 그 정신을 받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포까지 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는 그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라고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개헌 추진한다라는 그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개헌 뭐 추진한다도 저희가 당이 뭐 1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고요. 앞으로 개헌이 될 경우에는 개헌 될 경우 헌법 정신에 맞게 5.18 정신을 집어넣겠다. 그런 뜻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